네, 요리할 때 꼭 필요한 게 냄비인데, 근데 이게 냄비를 어떤 걸 골라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요리 자주 하시나 봐요. 자주 하진 못합니다. 네. 근데 그게 아마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더 그럴 거라고 그렇겠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효영 기자와 함께 좀 찬찬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 날이 좀 차가워져서 그런가요? 오히려 냄비 요리에 이렇게 더 관심이 가요. 네, 국물 요리 많이 생각나는 계절인데요. 뭐 요리부터 뭐 범랑 양은까지 정말 다양한 냄비 집집마다 있으실 거예요. 예. 특히 주부라면 누구나 이 냄비 욕심이 있어서요. 크기별로 이렇게 세트로 다 장만을 해놓고 굉장히 뿌듯해하고, 근데 그러면서도 또 좀 새롭거나 좋아 보이는 냄비가 있으면 또 사게 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용도에 따라 골라 쓰는 게 중요합니다. 네. 소재에 따라서 크게 스테인리스와 유리, 무쇠, 양은 냄비 등이 있는데 어떤 냄비에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 음식의 맛까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주방의 필수품 냄비, 각각의 특징부터 올바른 사용법과 관리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주방에서 꼭 필요한 조리도구, 바로 주방의 꽃, 냄비입니다. 스테인리스부터 알루미늄 냄비까지 종류도 다양한데요. 요즘은 어떤 냄비를 선호할까요? 최근에는 그 다양한 색깔과 디자인이 있는 세라믹 냄비나 무쇠 냄비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추세이고요. 소비자들께서는 실용성이 실린 그 스테인리스 냄비나 가벼운 범람 코팅 냄비가 꾸준히 인기가 있습니다.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 선택하는 냄비도 달라집니다. 세라믹 냄비를 계속 쓰고 있었는데 열전도가 잘 안 돼서 열전도가 잘 될 수 있는 스테인리스 쪽으로 보려고 왔습니다. 냄비의 소재에 따라 조리 시간과 보온성, 맛에도 차이가 있다는데요.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양은, 스테인리스, 유리, 무쇠 냄비를 비교해봤는데요. 먼저 조리에 걸리는 시간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각각의 냄비에 같은 양의 물을 넣고 가스불에 올린 후 물이 끓는 속도를 측정해봤는데요. 양은 냄비의 물이 2분 28초 만에 가장 먼저 끓었고요. 뒤이어 스테인리스, 유리, 무쇠 냄비의 순으로 약간의 차이지만 무쇠 냄비의 물 끓는 속도가 가장 늦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온력은 어떨까요? 물이 끓고 난 뒤 15분 후 각 냄비의 온도를 측정해 봤는데요. 무쇠 냄비는 60도로 양은 냄비와 비교해 10도 넘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냄비의 차이가 요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각각의 냄비에 같은 양의 물과 쇠고기 양지 부위를 넣고 약 40분간 익힌 후 차이를 비교해 봤는데요. 익은 정도를 확인해 보니까 다른 냄비의 고기들은 비슷하게 익은 반면에 유리 냄비의 고기는 살짝 덜 익었습니다. 맛에는 차이가 없을까요? 시민들에게 각 냄비에서 조리한 고기를 시식하게 하고 가장 맛있는 고기를 삶은 냄비 쪽에 스티커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결과가 어떨지 궁금한데요. 양은 냄비 같은 거는 너무 좀 비리고 좀 퍽퍽했는데 무쇠 냄비는 좀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무쇠 냄비는 고소하고 맛이 있고 저 유리 냄비의 거는 좀 딱딱해요 고기가. 무쇠 냄비에 조리한 고기 맛이 좋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무쇠속 같은 경우에는 은은하게 열이 전도가 돼서 또 은은하게 열이 빠져주기 때문에 그 냄비 안의 온도를 일정하게 지켜줘요. 그래서 특히 육류, 고기와 같은 것들을 조리하셨을 때 육즙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감칠맛이 나고 좀 더 맛있다라고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는 거죠. 열전도가 빠른 양은 냄비는 즉석 요리나 라면을 끓이는데 제격인데요. 하지만 토마토와 양배추 같은 산성식품이나 된장같이 염분이 많은 음식을 조리하면 알루미늄 성분이 용출될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관리가 쉬운 스테인리스 냄비는 튀김, 볶음, 찌개류 등 일반적인 요리에 두루 사용하면 좋고요. 유리 냄비는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고 투명하기 때문에 굳이 뜨거운 냄비 뚜껑을 열어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냄비는 관리만 잘하면 안전하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요. 베테랑 주부도 잘 모르는 냄비 관리법 알아볼게요. 먼저 무쇠와 스테인리스 냄비는 새로 샀을 때부터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냄비를 물에 깨끗이 헹궈서 말린 후에 식용유를 얇게 발라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냄비에 묻어있는 화학 제품도 제거되고 코팅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다네요. 또 냄비 내부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나무나 실리콘 등 부드러운 소재의 조리 도구를 사용하고요. 특히 유리 냄비의 경우에는 온도 차이에 취약하기 때문에 차가운 곳에 두었다가 바로 가열하거나
가열후 바로 냉장고에 넣으면 깨질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냄비를 사용하다 보면 음식을 태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새까맣게 탄 냄비에 물과 식초를 2대1 비율로 넣고 약 20분 정도 끓인 후에 세척하면 됩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태운 흔적을 싹 없앨 수 있으니까 꼭 활용해보세요. 냄비관리법 알아봤으니 이제 냄비를 제대로 사용해볼까요? 먼저 무쇠 냄비를 이용해 수육을 만들어 볼 건데요. 냄비 바닥에 수분이 많은 양파와 사과를 넉넉히 깔고 고기를 올려 약 50분간 푹 삶아주는데요. 이때 냄비 뚜껑을 보면 스팀 구멍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구멍은 꼭 막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넣지 않았는데도 재료에서 수분이 나와 고기가 알맞게 익었네요. 바닥이 두껍고 무거운 무쇠 냄비는 열기를 오래 품고 있어서 불 조절만 잘하면 무수분, 저수분으로 영양 손실이 적은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수육의 경우 물에 끓이는 것보다 뒤처리도 쉽고 무엇보다도 쫄깃하고 촉촉한 식감의 고기를 만들 수 있어요. 무쇠 냄비로 할 경우에 수분이 증발하지 않기 때문에 야들야들한 수육을 만들 수 있는 건데요. 촉촉함이 살아있는 무수분 수육에 도전해보세요. 이번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두부 탕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입 크기로 자른 두부를 녹말가루와 튀김가루에 골고루 묻혀 준비합니다. 스테인리스 냄비에 식용유 반컵을 두르고 중간불에서 2-3분 정도 예열한 후에 두부를 튀기는데요. 스테인리스 냄비는 열 전도율과 열 지속력이 뛰어나 종이컵 반컵 분량의 기름으로도 튀김 요리가 가능합니다. 스테인리스 냄비로 요리를 할 때는 바닥이 얇은 것보다는 두꺼운 것을 사용하면 열이 냄비 바닥에 골고루 퍼지기 때문에 요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네요. 소스까지 부어주면 두부 탕수가 완성됩니다. 주방에서 없어서는 안 될 냄비 제대로 활용해서 더 맛있는 요리 만들어 보세요.